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쉬셨겠죠? 네. 어제 하루는 편히 네. 푹 쉬셨겠죠?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돌입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업종을 고르는 게 이제 좀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캐나다가 이제 기준금리 이제 인하를 했고 어젯밤에 이제 유럽 ECB가 네.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0.25% 포인트 기준금리 이제 인하를 이제 단행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결국 이제 미국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ADP 이제 민간 고용 지표. 15만 2천 건 정도 이제 신규 고용이 이제 됐는데 예상치보다 한 2만 건 정도 하회했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늘 발표되는 이제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까지도 이제 둔화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아마 좀 급물살을 타지 맞을 않을까.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올해 기준금리 뭐 인하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네. 얘기까지 나온 심지어.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기류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가장 이번 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 2차 전지 업종과 제약바이오 업종. 네. 그동안에 이제 2분기 내내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업종들이었는데 그렇네요. 이쪽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좀 키맞추기 하고 있고 네. 순환매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저는 이제 오늘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또 대표적인 수혜주예요. 네.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하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펩트론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가죠. 펩트론 또 김준호 매니저가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수익률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펩트론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그림으로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약물 전달 시스템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한 바이오테크 기업이고요.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약물을 이제 포장해내는 기술. 결국 이제 선물의 완성은 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반도체의 완성도 요즘에는 이제 포장, 패키징이고 패키징. 의약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완성이 이제 포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지속형 이제 주사제 이제 플랫폼 IVL 이제 드러그 플루이딕이라고 하는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체내에서 약물이 이제 반출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방광기 몸속에서 이제 약물이 퍼지는데 그 약물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퍼져야 되는 경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네. 두통약을 먹었는데 약물이 천천히 퍼지면 어떨까요? 되게 짜증나겠죠. 약물이 빨리 퍼져야 두통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빨리 약물이 퍼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약물이 몸속에서 이제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제 퍼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약물이 좀 천천히 퍼지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1개월 제형으로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을 할 때 이 IVL 드러그 플루이딕 플랫폼 기술이 이제 활용이 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작년부터 이미 인벤티랩은 펩트론과 함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내에서 약물이 이제 방출되는 방광기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이제 늘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안정적인 약물 방출과 동시에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네. 부작용에 있어서도 탁월한 이제 개선 효과가 확인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아닌데 이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도 요 회사는 이제 LNP 기술, 이 LNP 기술이라고 하면 나노 지질 입자 기술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mRNA 백신 얘기할 때 이제 이 LNP 기술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LNP 기술 요걸로 이제 포장하는 IVL 이제 지니플루이딕이라는 또 기술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암 백신을 만들 때 또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암도 이제 향후에는 미리 이제 예방을 하는 이제 암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어찌 보면 비만 치료제 쪽과 이 암 백신 시장에서 약물을 이제 천천히 이제 몸속에서 이제 방출시키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인벤티지랩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받은 게 암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암젠이요? 특히 이번 주는 암젠이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마리타이드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기존에 이제 젯바운드라든지 위고비는 일주일 단위로 이제 주사를 맞는 건데 지금 이 마리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이제 주사를 맞는 걸로 제형 개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임상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12주 동안 이 1개월 단위, 그러니까 12주면 딱 3개월이잖아요. 3번 정도 주사를 맞았더니 체중이 무려 14.5% 감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일주일 단위로 이제 맞는 거는 보통 18개월 단위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정도 이제 주사를 맞았을 때 사실상 한 17에서 18% 정도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이 됐고, 뭐 많게는 20% 넘게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된 케이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비교를 해보시면은 18개월이잖아요. 근데 네. 18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아야 사실상 체중 감량 효과가 이제 생겼는데, 이 마리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았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4.5% 정도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생겼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일가을 제형 개발에 더 이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경쟁자가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됐냐면, 사실 이제 체중 감소를 위해서 주사를 맞더라도 이게 뭐 3년, 5년 계속 맞을 수가 없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맞으면 약을 끊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1년을 맞고 나서 약을 끊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요 현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몸무게가 이제 다시 불어나 버리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특히 또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이 의약품을 이제 공급하는 게 사실상 지금 공급 부족.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1개월 제형을 개발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반면에 요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특히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이제 공급량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제형이 개발이 좀 되면 공급 부족과 관련된 이제 이슈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이긴 한데요.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지금 1개월 제형 개발을 좀 늦추고 있다.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약을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로 지금 계속 이제 좀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런 이제 또 약간 뭐 루머성 이제 이슈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이용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제형으로 이제 개발하는 걸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좀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 네. 약물의 효능이나 부작용을 이제 대처하는 방면에서도 탁월한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비만 치료제는 1개월, 2개월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활용한 제형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암제니 1개월 제형 마리타이드 임상 이상 중간 결과 공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 펩트로는 지금 작년부터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 같은 이런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이 이제 협의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하고 또 1개월 제형의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D&D 파마텍, D&D 파마텍.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긴 한데요. 이 경구용 치료제 또 비만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일라이 릴리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르포글립톤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경구용으로 이제 복용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도 제형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IQVIA라고 하는 임상 분석 기관에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규모 자체를 최근에 상당히 좀 크게 높여 잡았는데요. 네. 2028년경이 되면 무려 180조 원 규모로 시장이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아마도 2028년경이 되면 우리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2달 단위로 이제 주사를 맞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분명히 이제 형성이 좀 될 거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인벤티지 랩을 좀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주가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제법 좀 강하게 급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장중에 거의 한 2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수요일 날 살짝 좀 누르는 흐름인데, 대량 거래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까지 이제 빠졌거든요. 작년에 비만 치료제 이슈가 될 때 인벤티지 랩도 초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32,750원까지 작년 9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자리에서부터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는 이제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바닥을 좀 치고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도 이제 입질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들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추세적인 이제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구간을 공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종가 11,800원 정도를 일단 매수 가격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워낙 주가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빠져 있는 낙폭가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15,000원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이제 공략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떨어진 걸로 봐서는 오늘 뭐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바이오도 아마 시초가라든가 네. 오전 한두 시간에 좀 시세가 낮준다면 네. 어떻게 할까요? 한번 털고 뭐 가요? 아니면은 오늘 밤 고용지표도 또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한번 들고 가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도 물론 당장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밝힌 건 아닙니다만 결국 이제 글로벌 이제 정책 공조 이제 피벗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 동안에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 단발성 반등보다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인벤티지랩처럼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은 좀 중기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참 우리가 쉴 때마다 좀 짜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어제 뭐예요? 우리 국내 증시가 개장을 했으면은 미국 증시 2% 급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막 4.5% 폭등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 국내 증시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엔비디아가 뭐 주요 경영진들이 내년 상반기 네. 때 뭐 지분 좀 또 네. 팔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차익 실현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제약바이오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보셔도 충분히 이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 시장 보면은요, 영민이도 얘기했지만은 싹센다 같은 경우는 매일 맞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위고비 일주일을 맞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게 더 그럼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장기 지속형 쪽으로 가는 기술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왜 주사를 맞냐? 먹자. 경구용으로 가는 네. 알약 경구용으로 가는 트렌드 두 개. 그 중에 오늘 얘기했던 인벤티지 랩은 장기 지속형, 네, 약물 맞습니다. 효과를 이제 땡기는 길게 하는 네. 부분인데, 자, 조노 매니저. 네.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는 네. 또 하나 일발이 있죠.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기술도 좀 궁금하고요. 펩트론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인베티지 랩 같은 경우는 이제 김윤미 잘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상 뭐 경구용 치료제도 최근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유황 양행과 좀 손을 잡고 지금 이제 해외 기술 이전 관련된 지금 이제 그 개발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와 또 이제 장구 지속형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가 좀 워낙에 많이 빠졌었는데 아까 이제 뭐 암젠의 또 이제 마리타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1개월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 이번에 이제 효용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일리아 릴리와 노보디스크의 어떤 경쟁이 더욱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 펩트론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최근에 사실 비만 치료제 안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 보여줬고 또 여름을 다가오는 시점에서 최근에 약간 좀 이제 주춤했던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처방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급증하고 있다라고 근데 해요. 정말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여름철에 여러분 비만 관련한 상품 진짜 맞습니다. 제품 많이 팔려요. 저도 예. 요즘 최근에 헬스를 진짜 좀 많이 시작했는데 팔려요. 이게 네. 하루 이틀 해가지고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위고비와 노보디스크 처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주가도 일리아릴리와 노보디스크가 올해만 거의 한 40%에 준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또 세계 내분비학회를 앞둔 시점에서 또 비만 치료제와 또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펩트론이고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여전히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에 지금 이제 뭐 일리아릴리와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연내에 또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관련된 지금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펩트론과 또 기술 이전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펩트론 같은 경우가 당분간은 이 비만 치료제 대장 역할을 하고 또 충분히 인베티지 랩 같은 경우도 유한 양행의 이제 기술 이전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이다 보니까 둘 중에 이제 어떤 기업이 또 기술 이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이제 펩트론은 일리아릴리 노보디스크와 이제 각각 따로 또 이제 마운자로와 또 그 위고비와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펩트론이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더 살아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 전략도 볼게요. 오늘 가격 전략? 또 네. 예, 너무 맞습니다. 잘 나가서 털어야 되는 생각도 맞습니다. 웬만한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이상 조정이 네. 나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좀
신고가 부분까지 거의 다 위치해 있는 네. 상태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한 45,000원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가 다시 최근에 좀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45,000원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올해 한 상반기까지 또 그리고 또 이제 한 7, 8월까지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45,000원 목표가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이 오면 또 네. 비만 쪽 컨셉을 타고 가다 보면 결국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눠봤고요. 암젠이 나서면서 정말 1112 노보노디스크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맞는 것 같아요. 1개월짜리 나오게 되면 그렇죠. 이들도 긴장할 수밖에 네.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펩트론 또 인벤티지랩 같은 효과를 길게 땡기는 이런 기술 플랫폼들 주목받는다. 여기까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요. 바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오늘 최근에 시장이 또 이제 영일만 또 대왕고래에 너무 수급이 쏠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와줬던 좀 억울하게 좀 밀렸던 네, 원전 종목을 좀 너무 오랜만에 억울하죠? 가져와 네. 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탑픽은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네. 휴일 동안에 살짝 노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산유국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막 부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호주의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에서 작년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장래성이 없는 광구 퇴출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동해 가스전 탐사에도 참여를 했던 우드사이드가 한국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약에 장이 열렸다라면 크게 좀 흔들렸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바로 지금 정부에서 반박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좀 반박 보도를 했는데 오늘 그게 어떻게 좀 적용될지도 이제 모르겠고 일단 지금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AI 열풍으로 인해서 지금 3년 동안 거의 10배 이상 전력 소모가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2032년, 그러니까 10년도 지금 안 남은 시점에서 8년 뒤에는 거의 43배의 전력 소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부의 어떤 계획대로 순조롭게 로드맵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 4년 뒤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2035년 기점으로 이제 상용화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지금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가스와 또 원유가 대체되기에는 잘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렵다. 근데 지금 이제 결국에 뭐 신재생 에너지와 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또 이제 원전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매도가 나오고 또 영일만 관련된 이제 수혜 종목으로 수급이 과도하게 쏠렸던 부분이 이번 주에는 살짝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거기서 이제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급등에 따라서 이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들어가고 또 이제 거래량 1위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드사이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그 퇴출 기업 장래성이 없다라고 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번 주 오늘하고 또 다음 주 초 정도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그 수급이 소형 모듈 원자로 쪽은 대형 원자보다 훨씬 더 장래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번에 11차 정기본에서도 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또 이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가 또 이제 대구로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에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오. 국내 최초로 건립을 하겠다, 좀 추진을 한다라는 휴일 동안에도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대형 원전에 대한 어떤 장래성은 건설 기간만 거의 15년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는 2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대형 원자로보다는 사실상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1000메가와트 일렉트릭.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한 1000 MWE, 소형 모듈 원자로는 300 MWE입니다. 근데 부품수만 본다고 했을 때 네. 100만 개고요, 대형 원전은. 그리고 또 소형 모듈 원자로는 10,000개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사고 확률, 또 방사능 유출 관련된 사고 확률도 10만 년 만에 2회가 대형 원전은 나올 수가 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10억 년 만에 1회가 방출될 수 있다. 네. 또 그리고 사고 시 누출 차단은 전력이고 SMR은 중력인데 네. 또 이제 방사능 비상계 구역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은 반경 30km 정도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300m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바로 근접하게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핵 연료 교체도
대형 원전은 18개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리고 20년의 교체 주기입니다. 네. 그리고 건설 기간이 중요한 게 보통 이 대형 원전은 뭐 4년에서 10년, 또 더 크게 지으면 뭐 15년 가까이 걸리는데요. 걸리죠. 소형 모듈 네. 원자로는 2년밖에 걸리지가 않고 건설 비용도 대형 원전은 5조에서 10조가 드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대체가 될 수 있고 이번 11차 정기본에서도 지금 이제 1기를 또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결국에 또 이제 뉴스케어 파워에 또 이제 대규모 또 원전 기자재를 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가장 파트너십을 구축한 우주렌텍이 또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최근에 또 이제 영일만 관련된 수혜주로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원전 쪽이 좀 지나치게 낙폭과대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는 약간 한국가스공사가 숨고리가 나왔을 때 좀 이제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점을 봤을 때 소형 모듈 원자로가 원전의 가장 핵심이고 또 무탄소 전기의 가장 대표다 보니까 또 이제 바로 또 다음 주에는 또 영국의 원전 기업단 방문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전의 어떤 반발 매수에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우진엔텍이 다시 한번 반발 매수를 또 기대하면서 타피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진엔텍이요. 원자력 발전소도 있지만 네. 화력 발전할 맞습니다. 때 여러분 이 제어 계측 이 운전할 때 시운전할 때 이거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계측 장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가격 전략은 어때요 오늘요? 일단 뭐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조정에 나와져서 지금 현재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좀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요. 매수가는 38,500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이제 5만 원을 좀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32,5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우리가 11차 전기본 나왔을 때 막 SMR도 분석하고 신재생도 분석하고 뭐 할까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누가 작전이라도 짠 듯이 그날 대왕고래가 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3일간을 네. 가스주들이 이제 수급을 다 갖고 가면서 이 친구들은 이제 폭망을 그렇죠. 했는데 원전 신재생 이게 전기본 이슈가 지금 하나도 못 들어왔단 네. 말이에요. 저는 너무 이걸 또 테마성 이슈에 매몰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경계성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대왕고래가 완전 이제 블랙홀이 돼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이제 이슈를 다 네, 빨아들이다 덮어버렸죠. 보니까 이게 네. 특히 또 정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설마 뭐 잘 되지 않겠는가 그쵸. 이런 식의 네. 이제 지금 접근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또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이제 수지 타산을 좀 따지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주말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영국의 이제 탐사 전문 업체 액트지오 네. 요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액트지오가 설립 때 이제 자본금이 1파운드. 1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원, 600원 되나요? 그 정도 이제 금액으로 이제 설립된 회사라고 하고 영국 법인 사무실은 무슨 교수 자택이고 네. 미국의 이제 본사는 가정집이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자꾸 논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지금 액티지오 그 이제 전문 이제 위원이 한국에 입국했었잖아요. 뭐 기자회견이 오늘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란에 대한 이제 또 발언들도 분명히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이제 탐사 전문 업체가 또 한국 이제 동해 가스관을 이제 개발을 하다가 작년에 뭐 철수했다, 뭐 사업성이 없다, 뭐 이런 네. 이제 보고서가 나왔던 것도 이제 논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최근에 신재생이나 원전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주목을 좀 했었던 이유는 네. 결국 AI와 관련된 이제 맞아요. 전력 수요를 네. 어디서 이제 충당을 할 거냐. 네. 우리나라에 이제 유전이 나오면 굉장히 좋고 이건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당장 지금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AI 이슈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네. 전력 수요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SMR이 가장 좀 현실적인 예. 대안이 좀 될 수 있다. 방금 김준호 매니저님이 준비한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네. 게요. 지금 평택뿐만 아니라 지금 용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쪽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들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오슝 포함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지금 신규 공장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전력 안 쓸 테니까 전체 지역 전력의 거의 40% 가까이를 TSMC가 쓸 수 있게 지금 전력 할당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특별법 제정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용인 클러스터 이제 뭐 몇 년까지 몇십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전력 수급 계획 자체가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TSMC한테 치여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 지금 위기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플랜트 근처에 이제 SMR을 지어가지고 뭐 ESS를 통해서 이제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이제 발전한 것도 끌어와야 되고 이제 SMR이 이제 단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력 수급에 이제 대안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300m만 조금 떨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10억 년 만에 한 번 사고가 나는데 어쨌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SMR이기 때문에 SMR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정책적인 이제 지원이라든지 또 시장의 이제 관심 분명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매니저가 난 이 종목 하나 네. 오늘 붙이고 싶다. 하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있다면? 지금 SMR 관련된 네. 이제 수혜주가 김조 매니저 우진엔텍, 네. 그다음에 또 G2 파워 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당연히 또 대장이죠. 대장주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는 또 BHI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네, BHI도 차트 추세가 거의 뭐 우진엔텍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전고점 네. 이제 뚫을 수 있는 단계고 또 SMR과 관련된 이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이 또 대표적인 이제 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5년, 10년을 놓고 보니까 네.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려면 여기 나오는 에너지는 다 탄소 중립. 맞습니다. 이거 석탄 석유 못 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든 뭐 SMR을 땡기든 신재생을 땡기든 그걸로 지금 완비를 해야 완공하고 5년 뒤에 우리 반도체를 수출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차 전기분에 주목을 했는데 일단은 대왕고래한테 수급 뺏겼고요. 네. 근데 간밤을 놓고 보면 달러 약세에 유가 상승. 보통 유가 상승일 때 이 신재생 쪽이 주목을 그렇죠. 받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한번 이쪽 SMR 테마도 좀 주목을 하시고 저는 그래서 약간 신재생 쪽에 폴리실리콘의 대장 OCI 홀딩스를 오늘 한번 약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를 때 요 태양광 풍력이 좀 오르는 우리나라에 좀 묘한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밤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중에서는 주목을 하고 OCI 홀딩스 폴리실리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있다가 또 됩니다. 과연 대왕골에 빠진 수급이 2차 전지로 갈까, 바이오로 갈까, 아니면 SMR 신재생으로 갈까? 한 세 가지 출구인데 설마 또 화장품을 전력 인프라가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화장품이 또 오늘 실리콘2 보니까 막 목표 주가 막 6만 원, 7만 원 막 이렇게 지금 상향 조정 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수상하잖아요, 네, 항상. 사실 예, 저는 예.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화장품 같은 이런 소비재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던 건 결국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전제하에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소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네. 경기가 약간 이제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소비재 종목들은 약간의 좀 속도 조절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두시면서 제가 화장품을 계속 리뷰해 드릴 때 익절가를 계속 좀 높여가면서 대응하시라고 네. 말씀드려요. 상방을 열어놓으시되 익절을 조금 이제 계속 붙이면서 대응 전략을 이제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나가고 있는데 코아스템 캐몬 리뷰 한번 네네.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안 그래도 뭐 제약주 말씀드렸으니까 네. 뭐 같이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아스텐 캐모는 이제 뉴로나타 R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이제 네. 줄기세포 기반의 루게릭병 이제 치료제 개발한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기반의 파킨슨병 개발한 S바이오메딕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데 코아스텐 캐몬도 지금 주가가 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단계예요. 이제 지금부터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보고 네. 지금 한 14% 15%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만 신규 접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금리나 사이클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수혜 그렇죠. 투자 심리가 지금 업종. 살아나고 있기 네. 때문에 먼저 뚫고 올라간 이런 중소형주들은 분명히 한번 오버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15,000원 정도 또 설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발장 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일발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영민 매니저는 인벤티지 랩입니다. 장기 지속형 약물 기술 플랫폼. 그리고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우진엔텍. 그동안 대왕고래에 뺏겼던 수급 SMR로 한번 전기본 이슈가 한 번도 녹아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 재료 오늘 한번 놓고 여러분 시장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